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는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4,400원에 10%인데 이거 제가 한 2년 넘게 가지고 엄청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것도 물을 타서 예를 들어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은 건데 네. 이제 원전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목표가 1차, 2차 대표님께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네. 주셨습니다. 사연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만큼 또 명쾌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전산업이 뭐 하는 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네, 좀 독특해요. 이제 2대 주주가 물론 한국전력이지만은 네.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참 우리나라를 지키고 고생하신 그런 어떤 분들의 단체다. 이렇게 이제 호국 보훈 단체라고 그럴까요? 예. 거기가 이제 네. 대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 네.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의 가장 좋은 장점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적자가 안 나요. 네. 뭐 코로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 원자력 또 세계에 수출하고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한 10여 개 이상도 그렇고 전부 다 유지보수 관리 이걸 다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전만 새로 졌다 하거나 또는 짓고 있거나 석탄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전산업의 손길이 안 가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일단 기본적인 실적 추이를 그렇다고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갑자기 매출이 물론 관리하는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도 또 영업이익도 잘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매출단 3천억에서 3,500억대 항상 유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200억 내외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150억 내외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종목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이클에 잘못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비중 10% 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진짜 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SMR이라는 특화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원전의 민간 업체로서의 효시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그 과정들 속에서 따라가면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게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전산업의 위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체코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19,500원까지 갔었고요. 그 자리가 사실은 지난 2021년에 UAE의 원전 수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고점을 결국은 또 못 가고 이렇게 밀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주가가 다시 또 10,000원 내외 10,000원도 이탈되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잘 하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움직이려고 하다가 14,000원에서 한번 부딪히고 만약에 얘가 이제 치고 넘어간다라고 그러면은 14,000원이 1차적인 저항이에요, 지금. 네, 14,000원요. 예, 딱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그리고 2차 라인이 16,000원인데 16,000원만 넘어가면 얘도 신고가를 향해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 조정하면서 물량들을 뭔가 잡아먹으려는 듯한 모습들도 사실 보여요. 그리고 이 거래가 아직은 확실하게 안 터졌거든요. 지금 월봉의 어떤 추이를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일봉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오히려 제가 이번 쓰리고 종목에서 월요일 날 추천한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아, 네. 월요일 날 안 보시나요? 아니,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월요일만 우리가 주간 공략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12,000원 이하 한전산업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샀었으면은 오히려 좋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제 네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12,000원 넘어가고 뭐 빨간불 나온다고 쫓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12,000원 이하가 들어오면 여유가 네. 되신다면 한 5% 정도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단가를 네. 낮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00원 네네. 정도 그러면 단가 낮춰지고 뭐 비중이 조금 늘어나면서 14,000원 정도에 왔을 때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 또 네. 10% 정도는 또 갖고 가고 그 다음 자리 16,000원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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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한전산업 1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14,000원 라인에서 이익 실현해보자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이마트 9만 원에 10%요. 아, 이마트 가지고 계시고 9만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제 매수가 근처에 이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언제쯤 또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매수 점이 언젠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이마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만 원이면은 뭐 과거부터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최근에 했어요. 아, 최근에 매수하셨구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뭐 짧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나 끌고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짧게 보고 있어요. 짧게. 짧게? 네. 그럼 뭐 한 10만 원 정도 가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겠다. 가능한 목표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 11만 원 보고 있는데요. 11만 원? 네. 11만 원이 올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뭐 관세에다가 뭐 여러 가지 환율 문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6월 3일 날 들었으면 뭐 누가 되든 간에 네. 어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재정 확대라든가 뭐 또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그래서 추경이 또 편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뭐 11만 원을 보든 뭐 10만 원을 보든 최소한도 다음 정부가 새롭게 열리는 6월 3일 이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도 혹시 못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자, 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전에 이제 기대감 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정말 험하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30만 원대에서 한번 무너지고 반등 한번 요 17만 원대 주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나다가 이제 54,800원을 저점으로 주가가 이제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은 벗어나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는 8만 원은 쉽게 안 무너질 자리예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이 직전의 고점이 17만 원대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요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요 10만 5천 원, 15만 원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또 월봉상으로 직전의 고점이 11만 8천 원이에요. 네네. 11만 8천 원, 9천 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만 원 이상부터 11만 원 사이가 엄청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만 원 이상부터는 뭐 분할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뭐 10만 5천 원 정도의 전량 매도를 하시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0만 원 이상부터는 저항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더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저항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익 실현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마트 10만 원 이상 자리부터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꾸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앞서 시황에서 또 환율까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대선까지 한 2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좀 전략을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고난도의 질문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한 주식 70%, 현금 30%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올라가는 거는 저항이 있는 걸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뭐 2,450, 2,550, 2,650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러한 저항들 속에서 밀릴 때 잘 밀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2,650 근처까지도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2,550을 그렇게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2,550을 회복해 주니까 2,600 이상을 쉽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일 지금 뭐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많이 밀렸으니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최소한도 시장의 지지력을 확인해 줘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570에서부터 2,550을 지지 라인으로서 잘 이번 조정이 나올 때 버텨주느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뭐 IT가 됐든 조선 방산이 됐든 원전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바이오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 테마주들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뭐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유지해 가면서 뭐 몰빵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한 10% 내외, 뭐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뭐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한 5, 600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뭐 내가 한 5천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은 뭐 2, 300만 원, 뭐 5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해 놓고 시총 작은 것들은 그럼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내 종목 또 흔들리더라도 지지력을 확인해 보자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체 화면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움 필요하신가요? 삼천당 계약이요. 3천당 제약 가지고 계시고,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만 1,868원요. 19만 원대 보유를 하고 계시고, 비중은요? 19%요. 비중이 19%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 자리 또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좀 지금 제가 구매한 지가 이게 3월 달에 이게 매수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제가 막 지금 비중이 엄청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요. 네, 그러시군요. 부담이 너무 돼서. 네, 비중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파트너님 또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까요? 이 삼천당 제약을 매수하셨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서는 좀 잘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냥 가격대가 삼천당에 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떨어져서 그때는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매수를. 그랬죠. 이것도 네. 뭐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또 맞아요. 여러 가지 특허와 관련된 원천 기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그 미스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한 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는데 저는 뭐 진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뭐 다 HLB 관련한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뭔가 펩트론도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걔는 그래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저러한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이번에 비만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대반등을 못 줬다라는 거. 저는 그게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요 주가의 위치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뭐 계엄 사태 때 이렇게 10만 원도 깨지고 했던 그런 흐름들을 바로 복원을 시키면서 21만 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 내려왔는데 요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14만 원과 12만 원 라인 여기에서는 그래도 하방을 지금 잡으려고 해요. 이 이탈됐던 라인들이 복원이 됐을 때 갭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 최근의 모습만 놓고 이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3일 동안 하락하는 과정이 연출이 되면서 13만 원, 12만 원대 진입이 딱 되니까 일단은 반등 시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냉정히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종목이 19만 원에 19만 2천 원이다. 거기까지 바로 치고 나올 수 있겠느냐? 한번 우리 시청자님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쟤는 저런 거를 패턴을 잘 볼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이 그림으로만 놓고 봐도 얘가 여기에서부터 이 19만 2천 원, 20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가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거는 지금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뭐 내일부터라도 뭐 갑자기 들어와서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그거는 뭐 기대만 할 뿐이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라인들이 아주 중요했던 자리예요. 이게 16만 원이 16만 원이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도 갑자기 막 보폭을 넓게 하면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또 걸을 때 그냥 젠걸음으로 너무 막 해도 또 힘들고 적당하게 정상적 걸음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정상적 걸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은 여기서 16만 원에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그리고 다시 또 20만 원 가고 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15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되고 못 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만 원에 만약에 안착이 돼준다면 그 다음 자리가 18만 원, 20만 원을 향해서도 갈 수가 있겠지만 16만 원이 만약에 저항이 된다라면 거기서 저는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뭘로 해서 그냥 내가 손절 확정 짓고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6만 원 근처에서 일부 내가 만약에 뭐 2,000주가 있다. 그러면 1,000주나 최소 500주 이상은 정리해서 다시 15만 원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사시는 거야.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은 내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요?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14만 원에 또 편입하면은 비중만 늘어나고 단가는 물론 낮아지겠지만 더 부담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19%에 있는 걸 가지고 16만 원 정도 오면은 지금 14만 원에서 16만 원 근처 오면은 그래도 뭐 한 20-30%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비록 19만 원에 사고 있는 거지만 3만 원을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매도했다가 반 정도를 매도했다가 다시 밑에서 15만 원 초반이라든가 요럴 때 그 매도한 거를 다시 채워 넣으면 내가 만약에 1,000주를 매도했는데 1,100주라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단가는 또 19만 원짜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재매수하면은 뭐 한 17만 원대로 낮아진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걸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요? 예, 그렇게 조금 타이트한 것 같지만 대응을 하시면서 내 목표가를 적절하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익 실현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천당 제약 16만 원 안착 흐름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 그리고 15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73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더존 비즈온 매수가는 6만 3천 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망 궁금해요. 이렇게 짤막하게 사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 뭐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AI 도입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는 듯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비를 못 넘겼죠.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증권사의 뷰들은 평단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한 적정 주가 뭐 8만 원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매기들이 지금 못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그와 같은 그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대규모 대량 거래와 급등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블루오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열광하면서 그냥 갑자기 확 달려들 때 그러고 나서는 그냥 대단한 막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주가가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3천 원에 매수되신 부분은 뭐 언제든지 요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이 지금의 이 5만 5천 원, 6만 5천 원 여기에 일단은 갇혀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매수하신 6만 3천 원인데 6만 원 이상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때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뭐 6만 5천 원, 6천 원 안착되는 거 확인하면서 다음 타이밍을 더 한번 보든가. 다행히 비중 10%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